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비트코인 5% 정도 빠지면서 오늘은 8만 4천 달러를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심이 위축되기 쉬운 이때일수록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박다희입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크립토벨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내각회의에서 조만간 유럽연합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발언을 소화하면서 불안정한 장세를 보였고요. 또 S&P 500 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0.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굵직한 이슈들 헤드라인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트드 분석에 따르면 12개 ETF 중에 10개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또 하루 동안 10억 달러가 유출되었는데요. 특히 블랙록 ETF에서 1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런 매도세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큰 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이번 조정이 장기 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SEC가 탈중앙형 거래소 유니스왑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유니스왑 랩스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 SEC가 추가 규제 집행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SEC는 지난해 유니스왑에 해명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증권법 위반 기소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SEC의 소송이 종료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시죠. 나스닥이 25일 SEC의 그레이스케일의 폴카닷의 현물 ETF 상장 심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나스닥 상장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장 반응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시장 코인 시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총이 하루 사이에 1,000억 달러 줄어들었고 또 시장 거래량도 34%가량 빠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공포와 탐욕 지수 26으로 전일보다 3포인트 하락해서 여전히 공포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76%가량 빠졌습니다. 이더리움도 6.28%가량 빠졌고 현재 2,33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10위에 포함한 다른 알트코인들도 24시간 전 대비 대부분은 후퇴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았고요. 지금부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에 항상 빠질 수 없는 존재감을 뿜어내는 분이 계십니다. 크립토 시장의 프레젠스가 강한 퍼즈님. 퍼레젠스를 어떻게 보여주실지 궁금하시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네, 퍼즈님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서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새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는 기회로 올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충분히 공부가 돼 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매수하시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마 이 가격대 오면은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셨을 텐데, 네. 근데 아시겠지만 해당 가격에 온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비트코인이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이 아직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충분히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맞다, 퍼즈 말대로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 혹은 불장이 혹시나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여전히 생각하지만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묵혀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지금부터 적립식으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몰빵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적립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해당 영상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퍼즈님께서 알려주시는 매수 방법이 또 딱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차근히 시작해 보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저희 오늘은 어떤 내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비트코인을 다루어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일단 진도를 일단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영상은 제가 이제 오후에 따로 제 채널에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서 어제 개내각도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내각도 이론 어제 다뤘던 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복습을 하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내각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겐이라는 아저씨, 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GANN이어서 겐이라고도 있고 간이라고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런 선을 여러 개 긋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을 긋는 기준이 그 아저씨한테는 있었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선, 그 다음에 여기랑 이걸 반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쭉 긋고, 그 다음에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긋고, 약간 4등분해서 긋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 긋는 건 어렵지 않고, 트레이딩 뷰에서도 그 툴이 있습니다. 뭐 간 스퀘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툴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 아저씨가 주장했던 거 뭐냐면, 요 선에 터치하면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만 변동성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닿았을 때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다 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뭐 분석이니 뭐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 자리에서 그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 뚫고 올라갈 수도 있었고 떨어질 수 있었는데 떨어졌죠. 네. 예, 여기서도 뚫고 다시 반등하거나 안 그러면 뚫고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져서 여기까지 갔습니다. 얘도 뚫고 떨어지고 얘도 뚫고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반등을 한 거죠. 네, 그런데 다시 올라갔을 때도 뚫고 올라가고 뚫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계속 뚫고 올라간 거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요 선에 있을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변동성이 생긴다. 그리고 요게 뚫렸으면 이 다음번 라인까지 간다. 얘를 뚫고 올라왔으면 이 다음번 라인까지 간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간이라는 아저씨는 어떻게 했냐면, 겐이라는 아저씨는 여기서 롱숏을 동시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롱숏은 아니고, 롱은 이제 현물로 들어가고 숏 포지션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비중으로 1대1로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반대쪽 포지션을 청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딱 롱숏을 동시에 들어갔는데 하방으로 방향성이 확정된 것 같다. 그러면 롱 포지션을 없애고 숏 포지션만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요 라인에 닿을 때까지. 그럼 여기서 다시 롱숏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롱숏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승률이 92% 정도 됐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의 각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죽은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요 가로선, 요 세로선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뭐 가로선은 뭐 하루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그리고 세로선은 뭐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할지, 물론 나름 정해놨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근데 현대에 있는 투자 상품들의 코인이나 이런 거에 적용하려면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있는 요 가로축도 사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로축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겐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작은 사이클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보니까 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으니까 뭐 한다? 어렵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요거를 설명드리다가 끝났는데, 뭐냐면, 자, 일단 치솟아 올라서 한 번 떨어지면 요 조정을 처음 받으면 그 조정 처음 받은 걸 그리고, 그런 다음에 또 조정을 그 이후에 또 조정을 받으면 여기랑 치솟아 오를 때 요걸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하나 더 이어서 그리고 치솟아 오르는 요 선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선을 4개 그려서 생선, 로선, 병선, 사선, 생로병사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이렇게 기준을 세우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요 생선과 로선 안에서만 매매를 해라. 네. 그리고 요걸 네. 뚫고 떨어지면 전부 다 팔아라. 그런 다음에 사선까지 끝나는 걸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튀어 오른다라고 하면 생선이랑 로선을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요것도 어디서 그려야 될지 맞아요. 어렵나요? 네. 그래서 조정을 도대체 어떤 조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조그만한 조정 요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첫 조정이 요거인 건지 요것도 헷갈리고.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는 어쨌든 요거 만드신 분은, 그러니까 만드신 분들은 기준이 각각 있어요. 근데 그 만드신 분들이 어쨌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기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게 기준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만드신 분들은 요 기준을 명확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 왜죠, 버스님? 본인은 되니까. 어, 그렇죠? 네, 본인은 네. 되니까. 네, 본인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센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동열 선수가 있거든요. 네. 아세요?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야구 선수인데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선동열 선수하고 그 레전드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선동열이라는 야구 선수가 이제 감독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감독을 했는데 그 감독을 초반에 좀 하기 어렵다. 투수 코치도 그렇고. 자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애들은 못해. 아, 어떻게 해야 잘 알려주시는지를 모른다는 소리시죠? 그렇죠. 이제 자기는 이게 안 됐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이론을 만든 사람들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었겠죠. 자기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알려주고 할 생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준이 명확하게 없습니다.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1, 2, 3, 4, 5 하면 되지. 근데 그 사람한테 머릿속에 이런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경우엔 이렇게 대처하고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서 아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는 건데 말 안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적용하지 못한 이론은 죽은 이론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단순하게 제가 적용을 하기엔 어려웠다. 네, 제가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요 로선을 어떻게, 생선이 있고 로선이 있는데 이 로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를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거고,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 자, 요 생선이랑 로선 안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요거를 뚫으면 전부 다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매도하고 나서 고점을 돌파해요. 갱신해요. 그러니까 난 팔았는데 고점을 갱신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요런 문제점이 있고. 근데 뭐 그래도 뭐 요거 상승은 안 가져가겠어라고 생각하면 상관은 없긴 하죠. 근데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매수를 하는 게 요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 생선이랑 로선 자체는 이제 요 조정이 있고 반등을 해야만 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쵸? 네. 요 타이밍에 그어지는 거예요. 요 타이밍에 요 조정받고 반등하는 요 타이밍에 딱 그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요 선에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막상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니면 여기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한번 치솟고 난 다음부터 선을 그리는 거라서 네. 여기서 매수하려면 다른 기준이 또 필요해요. 첫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릴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선 못 잡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샀는데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샀는데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첫 매수를 여기서 하고 2번 정도 매수하고 여기서 파는 요런 정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막상 매수랑 매도 기준을 잡기 어려울 뿐더러 또 생각보다 수익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요 선을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서 매수는 그럼 어디서 하는지까지 매매 전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알려주시나요, 오늘?
오늘 될진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퍼즈 각도 이론인 네. 건데, 그러니까 퍼즈 각도 이론은 단순해요. 아까 전에 말했던 생선 있고 로선 있으면 이 로선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요 선. 그러니까 추세선이 많아요. 많은데 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추세선이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돼요, 퍼즈님?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얘기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추세선 많은데, 네. 야, 이 추세선은 나도 보고, 쟤도 보고, 쟤도 보고 막 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세선을 여러 개 그어서 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추세선을 고르는 거예요. 이 추세선, 당연히 추세선은 아무나 그을 수 있죠. 누구나 그을 수 있죠. 다만 이 추세선을 진짜 중요한 추세선을 고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추세선이 깨지면 일정 부분 현금한다거나, 깨지고 나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할 때 현금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에 적용했냐면 엘리엇 파동에 먼저 적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이제 1, 2, 3, 4, 5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랙탈 구조이기 때문에 요 3파 같은 경우도 1, 2, 3, 4, 5로 올라가죠. 네. A, B, C. 그 다음에 5파도 1, 2, 3, 4, 5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아마 엘리엇 파동 기억나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 이제 요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요렇게 생긴 이제 차트가 있는데, 요거를 1, 2, 3, 4, 5로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2파의 저점과 4파의 저점을 연결해요. 네. 네. 요 저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그 로선, 쉽게 말하면 로선이고 이게 퍼즈 각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추세선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추세선이 뭐 다양하게 있겠죠. 요 대충만 그려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추세선이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추세선이 무엇이냐? 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엘리엇 파동이 그 엘리엇 파동 있고, 그거에서 이제 2파랑 4파의 저점을 이으면 이게 정말 중요한 추세선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요 상승분에 대한 상승 추세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기가 깨지지 않으면 유지다. 상승 추세 유지다. 네,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쉽죠? 네. 그냥 2파랑 4파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엘리엇 파동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점도 이게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엘리엇 파동을 잘 그려야 돼요. 네, 정확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물론 매매 전략적으로 내가 엘리엇 파동을 잘못 본다면 이런 것도 좀 커버가 가능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요거를 선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을 가지고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요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 선을 그리는 타이밍은 1파, 2파, 3파, 4파가 끝나고 나서 4파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 그리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요때 돼서야 이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5파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 요 추세선을 지켜주면은 상승 추세가 유지고, 요걸 뚫고 떨어지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매도 타이밍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매매 타이밍? 그 매매 전략은 제가 이제 최대한 좀만 있다가 아, 네. 네, 하고, 그러면 이렇게만 그리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외 사항을 제가 좀 가져왔으니까 예외 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냐면, 자, 1, 2가 이렇게 돼 있고 3파가 올라가는데, 요것도 엘리엇 파동으로 1, 2, 3, 4, 5로 올라가잖아요. 프랙탈 구조니까. 네. 근데 얘가 1, 2, 3, 4, 5 해서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2파 저점이랑 4파랑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가격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얘는 접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을 연결하는 게 맞는데, 근데 가상의 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상의 선을 딱 가가지고 딱 접선으로 딱 맞추는, 네. 약간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이제 요렇게 연결하면 돼요. 아, 2파 저점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요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이. 음.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또 다른 예시,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1파, 2파 하고 나서 이제 2파 조정이 조금 받았어. 네. 그래서 2파 저점이랑 4파랑 연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삐져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얘는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 연결하면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네? 그럼 1파 저점이랑 연결하라 이거예요. 요렇게. 네, 해서 이것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건가요?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엘리엇 파동을 그려가지고 뭐 4파가 조정이 끝나고 5파가 진행될 때 이제 그리는 건데 네. 그때 봤을 때 2파랑 4파 저점을 연결하면 되는데 2파랑 4파 저점을 연결하니까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게만 그리면 돼요. 이거 몇 번만 그리시면 금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시까지는 좀 준비해오지 않았는데 간단해요. 자, 엘리엇 파동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1, 2, 3, 4까지 나오고 4파 조정 이후에 이렇게 4파 조정 이후에 5파로 올라간다. 올라가는 중이다. 그러면 요 2파랑 4파랑 연결해서 일단 그린다. 그리고 나니까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기네. 그러면 요 삐져나오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접선을 그린다. 이렇게 접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좀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그래서 이제 2파 저점이랑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4파 같은 경우에도 4파 저점이 아니고 4파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1, 2, 3, 4, 5로 올라갈 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요 4파 저점이랑 연결하면은 요 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요런 식으로 연결해서 삐져나오는 부분만 없게끔 그리면 돼요. 이게 추세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아나운서님도 다희 아나운서님도 그리실 수 있겠죠 이제. 네. 엘리엇 파동을 들었으니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선을 뚫고 떨어지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종료됐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이제 요 상승할 때도 퍼즈 각도선을 그릴 수 있는데 하락할 때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떨어질 때 1, 2, 3, 4, 5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얘도 퍼즈 각도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2파 저점이랑 4파 저점이랑 연결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추세선인 거예요. 그럼 얘도 뚫고 올라가면 하락 추세가 끝 난 거예요. 네. 그럼 얘도 1, 2, 3, 4, 5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얘도 퍼즈 각도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도 안 삐져나오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도 이렇게 튀어 오르면은 이 하락 추세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매수 자리를 잡을 때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매매 전략은 아마 내일 더 자세히 다룰 거긴 한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락 A, B, C가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고 옆에 이제 A, B, C가 끝나고 1, 2, 3, 4, 5 A, B, C 그 다음 1, 2, 3, 4 다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 A, B, C일 때 이게 1, 2, 3, 4, 5 A, B, C 1, 2, 3, 4, 5가 떨어진 걸 확인하고 그런데 뭘 그리면 되냐면 요 C에 대한 퍼즈 각도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걸 뚫고 올라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네. 추세가 전환됐을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단순히 롱숏만 반복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매수하고 물론 여기서도 매수하고 2파 조정 때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1파 고점 올라갔을 때도 매수하고 분할 매수하면 좋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여기서 매수하고 1, 2, 3, 4, 5 한 다음에 퍼즈 각도선 그리고 여기 뚫고 떨어졌을 때 이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한 다음에 퍼즈 각도선 그리고 뚫고 올라올 때 매수하고 저 초단타를 칠 때는 저는 이런 식으로 롱숏 바꿔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자리랑 매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마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퍼즈 각도선 배워봤고요. 오늘 시장에 예정되어 있는 중요 지표로는 실질 GDP 성장률과 고용 지표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장 항상 빠르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